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 지수 확실히 높여주시는 거죠? 네, 좀 오프닝 멘트가 밋밋해서 바꿔봤는데 네. 멘트처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상민 면죄부입니다. 이번 주에 헌재가 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을 이제 기각했는데요. 네. 이 이상민 면죄부 유가족분들이 언급을 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탄식을 했고요. 네. 또 여당은 탄핵이 거대 야당의 무리수였다. 또 야당은 위법성이 없었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이런 정치권의 논쟁이 이번 한 주 계속됐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 소추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탄핵안이 기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 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167일 만에 이제 업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이 장관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고요. 복귀 후에 첫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탄핵이 이제 기각된 걸 두고 여야 정치권의 이제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당은 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묻지마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를 주도했던 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159명이 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이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더욱 이제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그 여야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 반드시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또 다른 참사를 막는 길이고 국민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이태원 특별법으로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것이 헌재 판결로 명시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별법을 이처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지난달 30일에 이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앞으로 상임위 6개월, 법사위 3개월, 그리고 본회의 2개월 이렇게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야의 대치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안건으로 거의 이제 1년 동안 여야가 이제 대치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야의 우주 정쟁입니다. 우주 전쟁이 아니라 예, 정쟁입니다. 사실 네. 우주 전쟁이라는 SF 영화가 있긴 하거든요. 그랬죠. 네, 영화도 있고 또 원작 소설도 있는데 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좀 제목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네. 네, 지금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여야가 과방위에서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항공청법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또 과기부의 핵심 사업인데요.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을 과방위가 겪으면서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장제원 위원장이 이제 과방위를 이제 정상화 이제 하겠다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불참을 하면서 그 이번 주에 열렸던 그 과방위가 결국에 이제 반쪽 회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른 현안들을 논의해야 된다는 민주당과 그리고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먼저 논의하자는 장제원 위원장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두 달째 지금 과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장 위원장은 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뒤처진다면 이는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민주당이 8월 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이 과방위원장직에서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다른 현안들 때문에 국민의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했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의 어떤 반쪽 회의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정부가 이미 그 우주항공청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지 청사진도 그 제시한 상황인데 네. 여야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현재 그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의 청사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발사체와 인공위성, 우주 탐사, 그리고 첨단 항공 분야 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고요. 네. 한 300명 정도 인력이 투입이 되고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인 우주전략본부를 두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조승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즉 과기부 안에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신속히 추진하자는 국민의힘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이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가 우주항공특별법을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기는 했는데 네. 앞서 저희 뉴스에서 보셨듯이 지금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문제로 지금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됐는데 네. 올해 안에 그 출범시키는 게 이제 그 당초 정부 목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쉽지 않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위원장 문제 때문에 아직 안건조정위가 뭐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지만 구성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구성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인데요. 이 6명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이 찬성을 해야지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논의가 최장 90일까지 길어지면 뭐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여기에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이 과기부에서 뭐 청문회 등 뭐 여러 가지 또 그 전에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여야가 대립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KBS 수신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겹치면서 이 우주항공청 이 법안 처리는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청문회 등으로 네. 좀 이제 좀 그 순위가 좀 밀릴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권 대 인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네. 이제 교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렇죠. 그 뭐 해법 대책을 두고는 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뭐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정부하고 여당이 이번 주에 교권을 강화하는 대책을 이제 발표했는데 여기 이제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교원지위 향상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이런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학생이 이 뭐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해서 교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그 대책을 놓고 여야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게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바로 이걸 이제 생기부에 기재하는 걸 놓고 여야 네. 그 시각차가 현저히 그 지금 뚜렷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이 교원 지위 향상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는 이 학생이 학생에게 폭력을 가해서 징계를 받으면 이제 생기부에 기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일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했더니 이후에 학폭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소송, 행정소송만 늘어났다는 사례를 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교육의 사법화 또 소송화를 이끌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폭행했을 때는 생계부에 기재를 해왔는데 네.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이게 기재가 되지 않아 왔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별로 이렇게 생각을 감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는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또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학생 인권 조례는 뭐 여야의 의견 차가 더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 조례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학생 인권 조례를 학부모 갑질 조례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또 없는 지역을 봤을 때 이 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며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고 또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대책에서 크게 이제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교권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권이 이제 분명히 좀 강화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부작용을 줄이면서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